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19일, 네, 일요일이고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미 증시에서 지금 이 반도체 위험 신호를 좀 보냈어요. 반도체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좀 낙폭이 커졌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에 오전장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낙폭이 더 커진다면은 사실상 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일단은 이제 금요일에 이 25만 선까지 가라앉으면서 다시금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한 번에 팔면서 또다시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한 720만 주, 외인이 208만 주, 기관에서 540만 주 이상 팔았는데,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크게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은 항상 실적 위주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또 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들어올 타이밍이 항상 보면은, 하락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통 이제 들어오면서 이 하락의 낙폭을 막아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낙폭을 막아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질 때 산다. 이 떨어질 때 산다라는 거는 대부분 지금 신규냐, 신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래쪽에 매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서 더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주워 담아준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량의 대부분이 신규가 아니라 네,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 반응이 어떠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 잡아먹기에 좀 완전히 돌입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었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굉장히 컸어요. 리스크가 좀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한 이 하락에 더 큰 하락이 또 다음 주에 나와준다면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오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오히려 저렴한 주가로 물량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 변동성의 원인이 사실상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이제 레버리지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까지 이 국민참여 국정에서 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했죠. 뭐 주가 안정해야 된다. 뭐 대책 마련해야 된다. 정말 계속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불안도 있고 지금 반도체 고점론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급락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2배 오를 거다. 이렇게 또 월가가 막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완전 투기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주가 30% 넘게 이렇게 폭락할 때 레버리지 쪽에서는 오히려 15% 넘게 뛰고.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와닿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레버리지가 출시한 이후로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말하는 서킷 브레이커 있죠. 이 서킷 브레이커가 한 달 만에 5번이 왔어요. 5번.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역사상 13번밖에 없었던 일이 한 달 만에 5번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뭔가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레버리지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얘 때문에 지금 본주가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삼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외인들이 지금 밑작업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오르기 전에 물량이 훨씬 많았어요. 이쪽 아래쪽에 물량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훨씬 많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이 5월 이후의 상승분을 전부 이렇게 반납하더니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요. 그쵸?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을 모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한 번씩 터져 오를 때만 이 거래량을 모으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모이겠죠. 이 물량을 모으면서 메인 매물대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메인 매물대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 매물대 역할이 뭐냐? 지지선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지선.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등락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외인들이 밑작업을 끝내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자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자 뭐 오전장 움직임이 당연히 크지 않겠냐? 네, 맞죠. 제가 오전장의 움직임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자는 지금 주가에서 크게 변동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올라가면 외인들은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보다 떨어지면 외인들은 매수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크지 않은 이 폭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월요일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 최대한 줄여서 현재 주가에서 매물을 모으고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토일이 지났죠. 금토일이 3일이 지나고 이 3일 동안 악재가 좀 쌓였어요. 그렇죠. 미증시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악재가 쌓였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 나올 페닉스를 받아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여태 주가를 계속 눌러줬던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게끔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외인들의 목표는 현재 주가에서 유지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월요일에 물량을 모아줘요.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간에 이 물려있던 개인들, 위쪽에 물려있던 개인들은 더더욱 매도세가 강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우리 손실률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레버리 쪽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어 하고 광기 어린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도세가 강해질,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거다. 개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자금이 순환이 되겠죠. 이 자금이 순환되면서 새로운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외인들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등락 구조를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올리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된 상황에서 개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려고 한다. 개인이 한 300억을 들고 혼자 들어왔다라고 쳐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못 버티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외인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인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찾고 이 흔들기 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해둬야 추후에 흔들리지 않고 외인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개인들이 한 3%벌 때 외인은 이미 15에서 20%를 벌어요. 이게 만약에 한 20%까지 늘어났다 하면은 100에서 150%까지 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정말 코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매일매일의 오전장을 좀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에. 그 시작은 내일의 오전장이 되겠죠. 심지어 지난주는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다음 주부터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월요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네, 그것도 극 초반에 큰 움직임을 보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제 대부분 오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아침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신호를 드리고 방송을 해드리고 이제 대응법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자꾸 놓치시니까 장중에 못 보다가 막 쭉 떨어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연락이 옵니다. 이거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좀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자. 그래서 이 주가가 아침에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잠깐 띄워 놓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010
5932에 6249, 네, 5932에 6249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동향, 또 우리가 잡아야 하는 어떤 실시간 대응점, 꼭 봐야 하는 해외 팩트체크, 사인 이런 것들 전부 정리해서 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방송 놓쳤다고 뭐 발 동동 구르는 일도 없을 거고 네,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라 아무래도 이제 방송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 피드백도 훨씬 빠를 거고요.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010 5932에 6249, 네, 5932에 6249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메이저 그룹의 동향, 뭐 대응점, 해외 토픽, 사인 전부 정리해서 저희 담당자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최근에 공개했더니 이 기프티콘을 좀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네,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구독 한 번씩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있죠? 네, 요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오늘은 또 귀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선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거는 단연코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슬로건이 뭔가요? 마가,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 땅에 공장 짓고 제조업 부활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 공장들을 24시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압도적인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길거리에 전기차가 다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앞다퉈서 AI 데이터 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어요. 자, 그럼 결론.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에너지 대란,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과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어요.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전력 수요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핫한 키워드 그리고 가장 핫한 이 투자 섹터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AI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할 최선의 선택은 원자력이고 향후 SMR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섹터를 주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받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SMR 테마는 저평가다. 이런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로 세 가지 종목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원전 대장주죠. 앞선 제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외인들이 바닥에서 물량 꽉 쥐고 있는 아주 든든한 종목입니다. 무조건 포트에 담아두셔야 하는 우량주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SMR을 짓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기를 실어나를 전력망, 송배전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오랜 적자를 지나서 요금 인상과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기관과 외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전력 슈퍼사이클의 수혜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너무 좋은 기업들이고 확실한 수혜주들 맞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수십조 단위인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서 뭐 10% 20% 수익 내자고 이 주식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진짜 하이라이트 세 번째 추천 종목입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끌고 가는 SMR과 전력망 슈퍼사이클에서 실질적인 마진을 독식하는 핵심 중소형 밸류체인 기업이고 그리고 SMR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밸브, 냉각 시스템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최근 유가 쇼크로 시장이 출렁일 때 개인들이 무서워서 이 종목 다 던졌습니다. 근데 외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바닥 구간에서 무섭게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냐? 조만간 터질 미국발 초대형 SMR 수주 공시, 그리고 빅테크발 전력망수의 진짜 알짜배기가 이놈이라는 걸 외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들 다 뉴스 보고 꼭대기에서 한국전력, 두산에너지 따라붙을 때 우리는 지금 메이저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의 바닥 구간에서 먼저 자리 잡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주 공시 터지고 그리고 시장에 이름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잡고 싶어도 못 잡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선물,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인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932-6249 5932-6249 여기로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해당 종목명과 재료,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좀 빠른 결과값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우리 상방 여지를 좀 확인한 후에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